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통합사회 한국사 문성민 강사입니다. 첫 페이지에 성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앞서서 설명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성적으로 결과로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번에 중간고사 때 저희 수강생 친구들 성적으로 입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학생들 성적입니다. 이제 어제 시험이 마무리가 됐고 제가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받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이번에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왔죠. 최근 한 2, 3년 내에서 거의 가장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었고요. 만점 가까운 친구는 거의 학교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는 객관식 만점이라고 연락 온 친구가 5명이고요. 한국사는 객관식 만점인 친구가 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쓰여져 있는 친구들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이외에 추가로 점수를 좀 구체적으로 보낸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90점 이상 학생이 10명씩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통사 같은 경우에는 1컷이 대략 한 9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컷이 한 80점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 80점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만점 받은 친구들이랑 96.8이라고 한 요 친구들까지는 과목 석차도 10등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통사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을 모두 맞춘 친구들은 과목 석차 10등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결과로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편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게 모든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비슷했습니다. 문항 난이도 자체는요.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윤리 파트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작년에는 20점이었고 단답형 위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정리가 돼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점도 8점이 늘었고요. 문장 형태로 써야 되는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완벽하게 답을 하기가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매해마다 선생님께서 변형된 자료들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암기도 해야 되고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가 좀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기출 정도 생각하고서 대비를 했던 친구들은 좀 많이 문제 풀면서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고가 통사, 한국사가 둘 다 35분씩 시험을 보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엄청 촉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객관식을 10분 만에 풀었는데 주관식 답변을 다 하고 나니까 2분 남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객관식은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만점 받은 친구가 10분 만에 풀고서도 거의 서술형을 제대로 쓰는데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았었고요. 이 서술형 문항이 작년과 문항 개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문장 정도만 주요 키워드 빠지지 않고 넣으면은 감점 안 당하게끔 나왔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정말 문제 하나하나마다 아이들이 서술해야 될 것도 많고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감점을 당하지 않게끔 되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야 하고요. 사료 해석 문제, 제시문 문제는 요거는 다른 학교의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과서 위주의 제시문들 얼마나 잘 해석하고 시기 파악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 정말 위쪽에 도입 부분이나 날개 그리고 아래쪽에 자료 파트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문항을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브로셔 자료에 각각의 문항마다 제가 수강생 친구들, 수업 들은 아이들 어떻게 대비를 해드렸는지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건 제가 문항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이건 지리 파트에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아이들 2회차부터 테스트를 보고 정규 수업 4회차랑 6회차 직보 때에는 학교 문항수랑 출제 경향 맞춰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좀 상위권 친구들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엄청 높은 편인데요. 그 모의고사에서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거의 그 그물망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게끔 유형까지 맞춰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리 파트에서 변형된 그래프나 지도상의 세부적인 이치 암기해야 되는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항들이 다 저희 친구들 수업 때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형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백지도의 국가별 위치까지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도 암기하게끔 트레이닝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선지가 그렇게 헷갈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윤리 파트 문제에서 좀 어려웠거나 선지가 헷갈렸던 친구는 조금 더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에도 자연관이라고 하는 윤리 파트에서 오히려 좀 더 킬러 문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윤리 파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든 문항 관련해서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비시켜 드렸는지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문항들 관련해서는 고려 사회 모습들에 대한 요건 이제 대외관계 관련해서 거란이나 몽골 그리고 여진 관련해서 아이들이 시기별로 꼼꼼하게 내용들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제가 한 5번은 강조했습니다. 둘을 비교하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문제도 풀면서 연습하게 해드렸었고 요게 이제 객관식인데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지 구분하기가 조금 헷갈렸을 만한 문제인데요. 제가 매주 수업 진도에 맞춰서 교과서 빈칸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 후반부가 되면은 전체 범위로 매주 나갑니다. 전체 범위의 빈칸이 매주 나가고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내용 중에 요 단어가 저 문항의 좀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답장한 친구 중에 객관식은 꽤 헷갈렸는데 오히려 서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변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문항 한 70개 정도를 정리해서 3회차 수업부터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외워서 풀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그냥 답안 보면서 베끼면서 연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써가면서 연습만 해도 한 3번 이상만 연습하고 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에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보날 아이들한테 이렇게 칠판 쭉 채우면서 서술형 문항 나올 수 있는 것들 정리를 해드렸고 거기에서 4문제 정도가 아예 똑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서술형 문항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통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자료나 필기에 맞춰서 자료도 매 회차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테스트 문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항보다 좀 더 어렵게 킬러 문항 위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학교 공통인데요. 어머님들이나 이제 수강생 친구들,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이 제 수업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이 테스트랑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학교에서 원장님께 듣기로는 국영수 강사도 저만큼의 퀄리티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말 단언컨대 사회 강사 중에서는 제 퀄리티로 이 문항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한국사에서 서술형 문항이 정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서술형 문항을 제가 전범위 예상 문항을 아이들한테 앞선 회차 전반부부터 나눠주고서 계속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항 나눠줘서 반복적으로 하게 하고 직보 때에도 다시 한번, 특히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문항을 풀다 보면 아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아이들 한국사 테스트 성적이 점점 올라갔었고 어떻게 나와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중동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통사 시험 보기 전에 오히려 제가 좀 긴장이 되고 아이들이 실수할까 봐 신경이 쓰여도 한국사 시험 전날에는 저는 딱히 긴장도 안 합니다. 알아서 잘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한국사는 어머님들께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약간 제가 말할 때 영혼이 많이 당기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 어떻게 나와도 암기해서 잘 풀게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 1학기 성적은 결국에는 기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 때 잘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은 친구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학습지나 필기, 기출문제 100% 반영해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지리는 항상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자료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 파트에 대해서는 함정선지까지 꼼꼼하게 대비해야 되고요. 이제 응용이나 지엽적인 암기 문제까지 모두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학교 시험은 시간도 짧고 긴장되기 때문에 미리 어려운 문제들로 대비를 해야만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도 결국에는 암기입니다. 근데 그 암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게 만들어 드리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SNT에서는 목요일에, 미래탐구에서는 일요일에 저녁 시간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매주 4일, 화, 목, 토, 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오프라인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중간고사 때에도 시간표가 다른 과목하고 겹쳐서 전회차 인강을 신청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꼬박꼬박 클리닉 와서 공부한 내용들 점검받고 체크했던 친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90점대 이상의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기나 이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중간중간에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강에 오는 학생이든 인강을 신청하는 학생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날짜에 방문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고 어떤 학교를 수업해도 제가 통사든 한국사든 성적 결과 가장 잘 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할 수 있는 기말 시험 만약에 중간 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제가 기말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때 잘 봤던 친구들이 제 수업에 많은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계속 잘할 수 있게끔 좀 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